시력을 상실하거나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현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는 필러를 맞기 전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많이들 이제 염려하시는 필러의 부작용, 그리고 그 부작용 중에서 특히 뭐 지연성 부종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러를 맞고 흉살이 생겼어요. 필러를 맞고 최종적으로 흉살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필러를 맞고 염증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러를 맞고 피부 괴사가 왔다. 두 가지의 경우에요. 뭐 필러 자체가 약간 저품질의 이물질이 좀 들어있는 안 좋은 필러여서 체내에 주입된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극히 드물지만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고 요새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부 괴사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뭐 말단 부위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주사로 필러 시술을 했는데 정말 운이 안 좋게 그 필러가 혈관으로 침투해서 주변 피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괴사가 되는 경우에도 나중에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필러 시술 후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나요? 네, 필러를 시술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갔거나 필러 주입층이 우리 표정근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쪽에 주입이 많이 되었다면 표정을 짓는 게 많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가 움푹 패였어요. 처음에 시술 전에는 시린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주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주사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탄성도가 높은 필러든 낮은 필러든 모두 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필러 시술을 하고 환자분들 경과를 보면 이 겔 상태의 필러가 모양이 변형되지 않을 때까지 대체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그 한 달이 되기 전에 어떤 센 외부의 압력을 받았거나 눌렸거나 부딪혔거나 그 부위를 뭐 많이 움직인 경우는 모양이 변형되고 움푹 파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동안에는 다시 몰딩을 하는 게 가능하고 또 너무 심하게 파인 경우는 리터치라고 보통 하죠. 재시술을 하면 다시 모양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필러를 하고 뭔가 어딘가 모양이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술 부위가 반투명해 보여요. 네, 보통 이제 필러가 비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식 명칭으로는 틴들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필러는 원래 투명한 색깔인데 얇은 피부 아래 필러가 비쳐 보이게 되면 좀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푸르스름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멍든 것처럼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피부가 원체 엄청 얇은 분들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얕게 주입이 된 경우도 필러가 이렇게 비쳐 보일 수 있어요. 시술 부위에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져요. 네, 필러를 시술을 받고 이물감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정말 필러가 뭐 엄청 많이 들어간 경우는 당연히 이물감이 불편할 정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소량이 들어갔는데도 너무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체질적으로 이런 이물감을 조금 견디기 힘들다 하면 이거를 일부 녹여서 양을 줄이거나 아예 전부 녹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필러도 어쨌든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어떤 이물질이 맞아요. 이물질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 수술을 하거나 혹은 가슴 성형을 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경우 나는 몇 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고 보형물을 넣었으니까 이런 어떤 멍이나 붓기 그리고 이물감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필러 시술은 너무나 간단하니까 이게 내 몸속에 어떤 물질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물질이 느껴지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필러도 엄연히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이물감은 적게든 많게든 어느 정도는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러 시술로 사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저도 가끔 뉴스에서 봐요. 이거 필러 시술 후에 뭐 시력이 소실돼서
뭐 어떻게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뭐 잊어버릴만 하면 뉴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미간 쪽이나 뭐 눈 주변, 뭐 눈 밑을 시술할 때는 저도 시술할 때 많이 솔직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필러를 시술을 할 때 가급적이면 캐뉼라를, 눈 주변은 캐뉼라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캐뉼라라는 거는 끝이 뭉툭한 시술 기구이기 때문에 혈관을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찌르기는 조금 어려운 도구예요. 그래서 눈 주변, 특히나 눈 주변 할 때는 뭐 굵은 혈관으로 너무 빠르게 시술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망막으로 가는 혈관을 필러가 막아서 시력을 상실하거나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할 때는 또 조심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리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나요? 필러에 의해서 그 신체 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신체 부위는 대부분 여러 군데에서 혈액 공급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복부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막힌다 해도 주변에는 혈관이 다시 신생이 되면서 바로 괴사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데, 신체의 말단 부위, 예를 들어 뭐 코끝이나 뭐 귀끝, 손가락 끝 같은 데는 혈액 공급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필러 시술을 하다가 색전증이 생기면 피부 괴사가 다른 부위보다는 쉽게 올 수 있어요. 또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혹은 동맥경화, 이런 혈액순환에 좀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필러 색전증이 좀 더 호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술 전에는 꼭 이런 거에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술을 할 때 극심한 통증이 있었으면서 시술 부위에 홍반이랑 약간 뭐 거미줄처럼 약간 까맣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면서 약간 하루 이틀 지나니까 뭐 농포 같은, 여드름 같은 게 막 올라온다 싶으면 이거는 허혈성 괴사의 증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재빨리 병원에 연락 주시고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필러에도 알러지가 있을까요? 네, 극히 드물게 히알루론산 자체에 알러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필러 제조 공정 과정 중에 필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다른 물질들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물질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러지가 없지만 특정 체질에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백신을 맞았더니 예전에 필러 맞은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 면역 체계가 평상시보다 약간 향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예전 찾아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더나사에서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필러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를 체크를 해봤더니 10만 명 중에 한 뭐 대여섯 명 정도의 확률로 이렇게 이물 반응이 나타나더라라고 보고를 한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 백신에 뭐 특화된 그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독감 백신이나 뭐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물 반응이거든요. 그렇게 막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만, 백신을 맞고 몸도 힘든데 이런 이물 반응까지 나타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백신 맞고 나서는 보톡스 같은 거는 조금 뭐 앞뒤를 일주일 정도는 피해서 맞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필러 시술 후 이따금씩 피곤함은 붙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연성 부종이라고 해요. 이건 왜 생기는 거고 바로 녹이는 게 나을까요? 네, 지연성 부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몸속에 주입한 필러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보통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뭐 며칠 뭐 과로를 했거나 과음을 했거나 혹은 감기에 걸리는 이런 내 자체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 갑자기 막 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알러지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경우는 뭐 급속도로 빨리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알러지 주사를 못 맞았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회복되면 한 2, 3일 안에는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 필러를 맞고 이 지연성 부종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되게 이거 뭐지 하고 좀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 지연성 부종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고, 또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이 지연성 부종이 한 1년 사이에 2번 정도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러가 좀 소실되면서 자연적으로 그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연성 부종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필러를 하루빨리 깨끗하게 녹이고 다시 맞으시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필러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필러가 다 괜찮고 안전하고 그런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필러를 하지 않는 게 좋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임신 상태이거나 수유를 하는 중이거나 혹은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 네, 어린이들이 필러를 아직 맞으러 온 경우는 없었고요. 또 출혈성 경향이 있으신 분들,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뭐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시술 부위, 시술하려는 부위에 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체질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지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또 필러 시술이 안 맞으실 수 있으니까 상담을 충분히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뭐 모양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상황 때문에 필러 시술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오시고 상담하고 필러 시술도 간단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